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SCHD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투자 기간은 대부분 1년 남짓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예요. 제가 그 대안을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 갈아타실 분들은 빠른 행동을 취하셔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난이도가 생각보다 어려운 두 가지 이유가 주가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배당이에요. 주가를 보면 지금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주가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보합이란 말입니다. 주가 안 올라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배당인 거예요. 배당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배당 때문에 힘듭니다. 2억 투자 금액인데요. 1년에 1,0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노후를 대비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잘하고 있는 건지, 주가는 왜 안 오르는 건지,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S&P나 나스닥을 보면은 사실 계속해서 의문점이 드는 과정에서 20년을 투자할 수 있겠냐라는 거거든요. 퍼도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물론 시장의 흐름 자체가 기술주 위주이다 보니까 좋은 시기는 분명히 올 텐데 사실 고민되는 요소들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온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지금 1년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느끼시는 거일 거예요. 그리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처럼 강제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 계좌를 언제든지 팔아버리면 그만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441640이라고 하는 약간 만능 ETF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건데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입니다. 액티브라고 하는 것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라는 거고 커버드콜은 배당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옵션 전략을 활용하는 거고요. 배당주가 기본이긴 합니다. 장기적으로 모아갈 만한 몇 가지 장점 중에 결국 배당이에요. 시장을 잘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락 이후에 실제로 커버드콜의 약점 때문에 상승폭을 온전히 추구하지 못했지만 배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돈이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하락폭에 자신있게 살 수 있겠죠. 기수가 더 좋은데요? 왜 커버드콜 합니까? 하겠지만 1억, 2억, 3억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 하락할 때 이거를 못 태운단 말입니다. 제 기준에는 그래요. 제가 봤던 사람들은 하락할 때 사라 그러면은 못 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금액이 커진다라고 하면 그럴 텐데 보면 44640 같은 이 커버드콜 그리고 고배당주의 장점은 이렇게 시장을 잘 따라온 거를 히스토리로 보여줬죠.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 싸게 사면은 이 싸게 산 내 주식은 영원히 이 배당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00원에 산 사람이 90원 받는 거와 8,000원에 산 사람이 90원 받는 건 다를 거 아니에요. 20% 더 많이 받잖아요. 싸게 산 종목에 대해서 기회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런 커버드콜 액티브 이런 ETF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모아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더 차트를 보여드리면 슈드만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 관세 전쟁 이후로 실제 회복력을 보면 QQQ가 당연히 가장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슈드가 회복을 거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있는 것이 디보예요. 배당과 그다음에 커버드콜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제피가 여기 있죠. 근데 꾸준하게 배당 나오니까 사실 주가는 못 올라서도 배당 8% 받으면 뭐 크게 문제 없겠죠. 실제 기술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 투자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슈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기술주가 폭등하는 시기에서는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슈드가 계속 좋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트렌드를 무시하면서 내 합리화만 한다라는 건데 아마 오래 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디보 포트폴리오와 디보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배당 44640의 주력 포트폴리오가 디보랑 S&P 500이거든요. 스파이와 슈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박 나기는 어려운 종목들이죠. 통신주, 콜라, 그다음에 약간 통신 장비, 방산주, 담배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꽤 꾸준하게 이렇게 배당주 컨셉이 맞고요. 스파이는 보시면 빅테크들이 포진되어 있고 디보가 배당주도 들어가 있고 메타와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도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사실 어느 하나 좀 빠지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그냥 팔방미인처럼 그렇게 모아갈 수 있는 컨셉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주가 포함됐다라는 것은 되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디보라는 ETF를 같이 섞은 44640이 이제 뭐 거의 고유명사처럼 들리시겠지만 종목 이름보다 44640을 더 많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배당주가 좋아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관세 이후로 20% 오른 거를 포함할 수 있죠.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21% 올랐네요. 이렇게 오른 것에 대해서 슈드만 단독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슈드도 장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도 슈드 빠니까 이 배당이 성장한다라는 컨셉이 되게 메리트가 있고 한 번도 성장이 정체되거나 극명하게 어떤 뭐 의문점을 가질 만큼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20년 투자하면은 이런 만한 종목은 없습니다. 제가 봐도요. 그렇지만 그렇고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아도 이게 10% 빠진 거예요. 27불에서 24불 하니까 거의 10% 빠진 거잖아요. 아무리 많이 빠진 것 같아도 10%밖에 안 빠졌으니까 이게 기회인 거죠.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만 이제 실제로 투자를 뭐 제가 뭐 모르겠지만 5억 10억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1, 2억 가지고도 답이 안 나오는 이 배당 현금 흐름이 부족한 것이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ETF로 엣지 자산 혹은 뭐 속슬도 하고 팀프도 하고 하는 이유가 추가적으로 알파 수익률을 뭐 재미적인 요소도 있지만 실제로 수익을 내야지만 슈드에 더 태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거죠. 기술주가 늘어나고 있는 이 S&P 500의 포트폴리오가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좀 부담이긴 합니다. 이 기술주와 배당주 그리고 커버드콜을 섞어가는 이 디버의 컨셉이 되게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배당이 4.63이거든요. 주가 회복도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RTX 방위산업인 거죠. 우주방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비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메리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주를 포함하면서도 배당까지도 4.63을 챙겨가는 커버드콜 형태니까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441-640의 상품 컨셉은 이렇게 운영합니다 라는 것을 상품 설명서에다가 포함해주고 있잖아요. 액티브하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좋으면은 주식의 비중을 늘리고 시장이 안 좋으면은 커버드콜 옵션의 매도 비중을 좀 늘려서 방어를 하겠다라는 컨셉인데 뭐 한두 달 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운영을 잘 해오고 있는 그런 디보를 추종하는 그런 형태인 거고 보면 S&P 500을 추종하는데 주식의 비중을 60% 이상은 기본적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요. 여기 보면 이제 앰플리파이나 아니면 이제 CWP라고 하는 전문 운용사들의 자문을 받는 종목들을 추가하는 건데 되게 메리트가 있죠. 그러면서 배당주에 대한 컨셉은 이렇게 가져갑니다라는 겁니다. 슈드가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종목을 추종하면서 변동폭이나 아니면 뭐 시가총액이나 거래량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것처럼 얘도 유니버스라고 해서 S&P 500의 이 대표성을 가진 기익스 산업분류 제가 설명 자주 드렸죠. IT, 헬스케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이 들어가 있고 배당 필터나 종목 선정을 해서 10개 업종에서 골고루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딱 정해놓진 않았지만 액티브하게 움직이는데도 그 기준이 있겠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유추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돈 주고 똑똑한 사람을 고용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커버드콜 제 전문 분야죠. 추가 수익률을 추구하는데 이게 되게 좋은 포인트가 뭐 좋은 포인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전략을 정해놓지 않고 액티브하게 움직이겠다라는 겁니다. 옵션마저도 물론 지수를 매도하는 건 아니고 적합한 콜옵션의 종목을 매도하는 거니까 사실 좀 운영력의 능력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고 ATM이나 ITM, OTM 같은 것들에 대해서 뭐 딱히 정해놓지 않고 운영하겠다라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ATM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미엄을 많이 받는 대신에 상승폭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그런 구조인 거고 OTM 같은 경우에는 극외가격이죠. 이렇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은 적지만 여기까지 온전히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OTM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ATM이나 OTM. 그러니까 배당이 많이 받은 거 좋지만 상승폭이 제한되는 거. 배당은 좀 적지만 상승을 이만큼 추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이것도 마저도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는 자유롭게 이 사람들이 잘 못하면 자유롭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과 무관하지 않은 이런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어야 지금처럼 사상 최고치를 찍는데 내 슈드는 왜 아직도 보합이야? 아직도 왜 마이너스야? 하게 되는 것들을 좀 방지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장의 타이밍을 잡으려고 너무 고민하시기보다는 저는 그냥 이 고민 없이 투자할 수 있는 ETF를 가져가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500만 원이 생겨가지고 이 500만 원 어디 투자할지 고민을 하다가 내가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도 44640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향이 두 가지로 나뉘긴 하죠. 혼란스러우실까봐 말씀드리지만 441-640과 에이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콜 액티브 이름 더럽게 어렵네요. 하여튼 그 두 가지 컨셉이 비슷하거든요. 조금 더 공격적이고요.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향 따라서
나눠 가시고, 이 두 가지 ETF 장점은 배당이 더 많고 배당이 좀 적지만 더 안정적이고요. 조금 더 유동적이지만 시장의 상승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디보의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것들이 또 캐터필라와 비자거든요. 44640의 포트폴리오도 겹치겠죠. 보면 중장비 업체 노란 포크레인, 그리고 비자는 금융주고요. 얘는 산업재에 가깝겠네요. 보면은 이제 배당주인데 왜 이렇게 섞여 있냐 보면은 실제로 4, 5%씩 주는 게 배당주가 아니라 미국에서 말하는 배당주의 성격은 꾸준하게 오랫동안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그 컨셉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캐터필라는 배당이 1.6%, 0.64입니다. 물론 배당이 이렇게 적어 하겠지만 배당이 높은 종목들도 같이 섞어서 100개로 유지하는 것이 슈드 혹은 뭐 디보로 30개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로 나머지 수익률을 채우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약점도 있어요. 약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441-640이 상승폭에서 지금 덜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에 배당이 성장할 거고 안정적으로 잘 나올 거고 주가가 상승하면 배당이 더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마인드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빠져도 살 수 있는 종목이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S&P 500과 디보로 분산되어 있는 데다가 커버드 콜을 가져가기 때문에 장점만 보면 정말 끝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상승폭을 좀 덜 따라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더. 시장이 흔들릴 때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계속 올라가니까 못 사겠잖아요. 지금 계속 못 사다가 오늘 어제 하락하니까 조금 이제 기회가 오는데 상승하면 못 사요. 근데 지금 보면 시장의 흐름 자체를 실적으로 예상해 보면 이제 중요한 종목들이 테슬라와 알파벳, 인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IBM도 있네요. 치폴레도 있고 뭐 AT&T도 있네. 좋은 종목들이 이제 계속해서 실적이 나올 텐데, 실적을 예측한 것에 살펴보면 이 진한 게 빅테크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개, 빅테크 7개고 나머지 493개의 종목이에요. 그러면 25년 1분기, 25년 2분기까지만 해도 이 빅테크가 압도적으로 영업이익 성장률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제부터는 점차 약화되는 것이 보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이 흔들릴 때고, 좋은 ETF를 하나만 뽑아서 영원히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게 시장의 흐름에서 바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좀 시장의 변화도 잘 따라가는 그런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좋아요도 해주시면 좋겠고, 월부 강의도 이런 좀 약간 오늘을 배경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이제 ETF 처음부터 세금이나 커버드 콜이나 뭐 다양한 분야들을 한 30강 넘게 다뤘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댓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